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저는 말이죠, 낚시가 됐든 캠핑이 됐든 아니면 여행이 됐든 어쨌든 그게 뭐가 됐든 그렇게 집 떠난 타지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그게 위험하지만 않다면 한 번쯤은 그런 경험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일상이 되면 절대 안 되겠고 곤란하겠지만 위험하지 않다면 한 번쯤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싶은 생각인데, 단편님들 생각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위험하지 않다면 그런 경험 괜찮을 것 같으세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 인사인재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랑 친구들 셋이랑 해서 캠핑을 갔을 때 일이에요. 시기가 태풍이 일본으로 접근해 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으로 상륙은 하지 않는다는 그 일기예보가 있더라고요. 그 일기예보를 우리는 믿었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캠핑을 강행했었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비수를 꽂은 기상청. 진짜 도착하기 전까진 비도 내리지 않고 바람도 없었는데 딱 도착하고 자리를 잡으니까 말이죠, 이게 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퍼붓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바람은 또 얼마나 강한지 강풍 때문에 텐트는커녕 우리들까지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따지도 못하고 제일 가까운 민박집으로 뛰쳐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요, 거기 그 민박집 꽤 좋더라고요. 여간이라 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오카미가 마침 방도 딱 하나 남았다면서 그 연회장 옆에 있는 작은 방인데 그것도 괜찮다면 들어오라고 그래요. 저흰 그게 어떻다는 거지? 뭐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요. 연회장 옆방인데 그게 뭐가 싶었죠. 그래서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우리들을 흔쾌히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연회장 옆에 있다는 작은 방으로 안내한 오카미가 하는 말. 그 방은 연회장 바로 옆이라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방인데 다소 주의가 소란스러울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약도 하지 않은 우리한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가 무리하게 방을 내어달라고 했는데 그거라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서 바로 짐을 풀었더랬죠. 그리고 방에서 식사를 마치고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오카미가 말한 대로 연회장인 옆방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 소곤소곤대는 소리가 작게 들려오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옆방의 연애는 분위기가 고조될 기미가 없더라고요. 연애라고 하면 막 시끌벅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살짝 소곤거리는 느낌 외엔 그냥 잔잔하더라고요. 조용한 연애다 싶었죠. 배도 부르고 술도 한잔 했겠다. 전 기분 전환을 위해 복도를 어슬렁거리면서 산책을 하다가 옆방 연회장을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연회장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분명 사람이 있었고 비록 조용했지만 연애를 하는 듯한 소리도 들렸는데 연애가 벌써 끝난 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살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연회장 쪽으로 가서요, 미닫이 문을 조용히 슬쩍 열어봤어요. 역시나 제 생각처럼 연애가 끝났는지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 방으로 돌아와서 술자리에 다시 합류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요, 다시 옆 연회장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와, 이거 이상하다고. 분명 연회장 불이 꺼진 것도 봤고 문을 열고 봤을 때도 아무도 없었는데 이거 이상하다고. 그렇게 친구들한테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다 같이 다시 한번 보자고. 그래서 다 같이 가서 다시 조용히 연회장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연회장 안엔 역시나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처럼요. 우린 우리가 있는 방이 귀신이 있는 연회장 그 옆방이라서 그래서 비워둔 거 아니냐면서, 술을 마시니까 술에 취해서 그런지 이게 간땡이가 부어서요, 그다지 별로 그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친구 중에 평소 그쪽에 관심이 많은 사토시가요, 옆 연회장과 우리가 있는 방 사이 그 벽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은 돌아가신 분이신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사토시가 그 말을 하니까요, 퉁 하면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땐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헉 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사토시가 손가락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다시 사토시가 향이라도 올릴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퉁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사토시는 잠깐 머뭇거리더니요, 향이 몇 개나 필요할까요? 몇이나 계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자 연회장 쪽 벽에서 들리는 소리, 둥둥둥둥둥둥둥둥둥. 그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그 소리에 냈다 기절을 했나봐요. 사토시가 깨어서 눈을 뜨니까 아침이더라고요. 먼저 일어난 사토시가 저를 깨웠고 그 뒤에 저랑 사토시가 다른 친구 둘을 깨운 뒤에 방에서 뛰쳐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오카미가 대량의 향을 들고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러다 우리랑 마주친 오카미, 우리 쪽으로 다급하게 달려와요. 괜찮냐면서. 그리고 우리가 오카미에게 뭐 어떻게 된 거냐라든지 뭔가 말을 하기 전에 오카미가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오카미 말에 의하면요, 선대 오카미가 현역이었을 시절 그 마을에 태풍으로 많은 희생자가 났고 그때 그 연회장을 사체 안치실로 사용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 그 시기에 영이 민감한 사람이 그 방에 묵으며 가끔 그들과 조우하게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카미가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연회장에서는 계속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쿵쿵쿵쿵쿵쿵 하고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말이죠.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행지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한 사연자들, 쿵쿵쿵쿵쿵, 이 부분에서 짜릿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사연은 무섭거나 소름 끼친다는 그런 것보다 말이죠, 떠나지 못하는 영가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사연이었는데 얼마나 슬플까요? 태풍 때문에 죽은 것도 서러운데 떠나지도 못하고 이승에 남아있고, 그것도 서러운데 모르는 사람들이 향 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있고, 배고프지? 밥 줄까? 어쨌거나 이거잖아요. 캠핑 갔다 비에 쫄딱 젖고 민박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향을 갖고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치사한 건데.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